자, 이제 21번 문제 볼 건데, 이제 21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 부등식에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부터 풀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당연히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절대값 나왔을 때, 절대값이 단독으로 나와 있는 친구라면 적어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절대값이 일부에만 씌워졌을 경우엔 무조건 케이스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부등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닌 절대값 x라는 친구 하나에만 일단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저 친구는 무조건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았을 때로 케이스 딱 나누어서 부등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x가 0 이상일 때는 x,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x. 자, 그리고 오른쪽 식은 32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x는 날려주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꿔도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x라는 친구가 3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이 식이 x,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x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리는 거니까 x가 0보다 작아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 새끼가 0 이상이 돼줘야 둘의 곱이 0 이하겠죠? 그래서 ax 더하기 b 마이너스 fx라는 친구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a랑 b를 찾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 직선 요거 하나 냅둬놓고 나머지는 당연히 이항해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x 더하기 b라는 요 직선이 x가 양수 지역에서는 32 더하기 fx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고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x가 음수인 지역에서는 fx보다 위에 있길 원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그림 그려서 얘랑 얘 사이에 직선이 지나가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x는 문제에서 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라는 식으로 f라는 친구를 잘 알려줬으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일단 fx는 그려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해 볼게요. 자,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fx라는 친구를 그려줘야 되겠죠. 걔보다는 직선이 위에 있길 원해 이 소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빵꾸 뚫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가 양수인 지역에서는 우리가 fx 더하기 32를 그려주면 되니까 fx는 원래 이 그림인데 그걸 위로 32만큼 들어 올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 공간에서 누가 있어줘야 된다? ax 더하기 b가 있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가장 가파를 때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직선들이 다 가능하겠지만 이런 직선들을 보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치?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면서 문제 조건 만족하려면 뭐가 돼줄 수밖에 없다? 공통접선이 돼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 공통접선인 직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 ax 더하기 b는 쟤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접했으니까 접점좌표를 설정을 해줘가지고 문제 풀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좀 시도해보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접점좌표 모르니까 S라고 둘게요. 여기 접점좌표는 모르니까 T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솔직히 우리 반 정도면 바로 대답을 해야지. S랑 T는 부호가 정반대겠죠? 그치? 왜냐면 3차 함수에서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변곡 접선, 즉 점대칭 점으로부터 대칭인 지역에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지역에 설정될 텐데 여기 직선 하나로 우리가 퉁치기로 했으니까 T라는 지역에서의 기울기랑 S라는 지역에서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T랑 S는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여야 되겠죠. 자,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T라는 친구는 사실 마이너스 S로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위로 들어 올렸을 뿐 기본적인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그냥 여기서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동일 접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반드시 원점 대칭 친구니까.
됐어? 그래서 나는 요거 그냥 마이너스 S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S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와 A가 똑같아야 되니까 fx 미분해 주시면은 3x제곱 빼기 6이죠? 3s제곱 빼기 6이 A가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S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도 동일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친구랑. 그러면 S 세제곱 빼기 6S 더하기 32겠죠? 이 친구는 32만큼 들 올린 거니까 그 친구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AS 더하기 B랑 똑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고 있죠? 자, 마이너스 S 지역에서 접기 같은 거는 이 식이랑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3x제곱 빼기 6에다가 마이너스 넣어봐. 그럼 똑같은 식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s에서의 함수값이 이 친구랑 같다. 이거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s세제곱 빼기 6s 미안해. 마이너스 s 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s세제곱 더하기 6s라는 3차식에서 s지역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s 넣어준 as 더하기 b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연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 개수를 줄여주는 게 좋으니까 딱 봐도 문자 개수 줄여주기 좋은 친구가 이 둘이잖아요. 둘이 더해주기만 하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니까. 그치? 그러면 둘이 더해주는 순간 32는 2b가 된다. b라는 친구는 16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b라는 친구가 16이다. 이렇게 딱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a라는 친구가 요 친구니까 a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끝나겠죠. 자,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정리해주면 s세제곱 빼기 6s 더하기 32라는 친구가 요 a에다가 s 한번 곱해주면 3s세제곱 빼기 6s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네. 됐음? 그러면 지우고 2s세제곱이 16인 거니까 s는 2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럼 S가 2면 12에서 6 뺀 거니까 A는 6 이렇게 처리가 깔끔하게 되죠. 너무 쉬웠죠? 그쵸? 그래서 얘랑 얘 더해주시면 정답 얼마가 된다? 22.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춰야 돼. 그치? 이건 진짜 맞춰야 돼.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이제 다시 복기를 해보면서 분명히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21번 같은 거는 시도조차 못했다고 하면, 뭐, 시간이 없어서 시도조차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앞번호가 문제였겠죠. 그치? 그러니까 앞번호에서 어디 부분에서 막히기 시작했는지를 더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생각보다는 객관식에서 시간이 좀 많이 썼을 거예요. 또 20번 같은 거 생각 잘 못하거나 이러면 또 난리 났을 거고, 그치? 그래도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좀 잘 본 애들도 꽤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점수가 좀 크게 떨어진 친구들도 있으니까 부족한 건 좀 잘 보완합시다. 자,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어차피 반수반 할 때 또 개념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뭐 극한 연속에서 개념 설명 더 이상 할 거 없죠. 뭐 다 알잖아. 그치? 그치? 뭐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으면은 뭐 이런 거 해야 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잘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설명 안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뒤로 넘기다 보면은 다 풀어오시는 게 맞는데 수특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항들 좀 넣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특 문항 아니지만 저랑 했던 문제들 중에서 질문인 거 있는 친구들, 질문했던 거 번호 다시 수록을 해놨습니다. 복습 다시 하라는 소리고요. 일단 첫 번째는 10번 문제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10번 문제. 자, 두 번째는 12번 문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제가 한 4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정규 때 한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질문도 했던 것 같고. 안 받았어요? 부족하네. 풀고
풀고 있으세요. 프린트가 부족해서. 얘는 해야지. 얘는 숙제잖아. 최선을 다해. 다 못 풀 것 같으면 홀수번이라도 풀고 적당히 풀어야지. 오케이? 얘는 작품 처음부터 하니까 좀 더. 아, 해야 돼. 나 이거 해서 자꾸 검사 받으려고 하고. 수연이가 수연쌤이지. 수연쌤 저 지금 수업. 와이쭈 드실래요? 너무 좋은데요. 잠깐만요. 프린트를 왜 안 돼? 그러니까 더. 맞지? 이거 한번 영상 먼저 들어봐. 유정적. 지금 공강이잖아. 아씨, 프린트 안 되는데? 혹시 교재 안 받은 사람 아까 그 친구 말고는 없어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풀고 있어. 교재 프린트가 안 되거든. 잠깐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핸드폰이라도 저장이라도 했나? 나오나요? 좀 더 드릴까요, 시간? 십삼 번 문제랑 똑같죠? 그쵸?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분 뒤에는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극한부터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치? 통분해야 되겠죠?
13번이랑 똑같습니다. 통분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x-1의 제곱 fx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fx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분모에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두 개나 있네. 그러면 분자도 기본적으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미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요? 두 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최소? 그래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일 거 아니야.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건 묶여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는 fx라는 친구가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fx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분자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요, 그러면? 최소. 4개 가지게 된 거잖아. 자, 제 말 이해돼? 여기 x 빼기 1이라는 인수 두 개 있었는데 fx 자체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최소 두 개 가져야 되니까 그럼 분모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4개나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분자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4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fx 더하기 x-1이라는 제곱 이 친구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4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지. 자, 제 말 이해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줬나요? 잠깐만. 그 프린트를 제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안 줬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K,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됐음? 그러면 나 일단은 fx가 뭔지까지는 다 작성을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극한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일단 fx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fx라는 친구는 k의 x 빼기 1의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극한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극한도 여러분들이 통분부터 해줘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통분을 해주시니까 x 마이너스 p fx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분자는 fx 더하기 x-p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친구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 p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분자도 x 빼기 p로 하나 묶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묶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fx라는 친구도 반드시 x-p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한 개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x 빼기 p라는 인수를 일단은 한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x 빼기 p를 하나 이상 갖고 있게 되면 여기서도 최소 x-p가 있으니까 최소 분모에 x 빼기 p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잖아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fx 더하기 x-p라는 친구는 최소한 x 빼기 p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2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fx 더하기 x-p라는 친구는 x-p라는 인수를 최소 몇 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됐죠? 그럼 끝났어요. 왜 끝났냐? 여러분들 인수를 2개 이상 갖고 있다는 건 p를 대입했을 때 0이라는 함수값 만들어져야 되고 또 p라는 지역에서 미분계수가 뭐여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인수를 2개 갖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p 지역에서 접하고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p 넣었을 때 0 돼야 되고 얘 미분한 거 p 대입해줘도 0 돼야 된다. 이거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fp는 0이어야 되고요. p 집어넣었을 때 0 돼줘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 미분합시다. f'p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게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f'p가 마일이면서 fp가 뭐인 거 생각해 주시면 돼? 0인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fx 이미 작성했지? fx 요렇게 fx 작성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줘야 된다는 소리고 요거 미분해서 p 대입했을 때 뭐가 돼줘야 된다? 말 돼야 된다. 이거 써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열림만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기 위에서 쓸게요. 자, p 먼저 넣어줄게요. k에 p 빼기 1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빼기 1의 제곱 이 새끼 0 돼줘야 돼.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p를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4k p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p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2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p가 1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나요, 혹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p가 근데 얘들아, 봐봐. p가
잠깐만. 나 문제가 어디로 왔어? 10번 문제, 잠깐만. 10번 문제, 잠깐만. 아이씨, 핸드폰으로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우리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냥 연립 바로 진행을 할게. 그럼 P-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K P-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0이 돼줘야 된다. 이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P-1로 묶으세요. P-1로 묶어주시면 4K에 P-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 친구가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둘이 연립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가 1이 되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P가 1이 돼버리면 보세요. P가 1이 돼버리면 fx 어딨어? 어디 나 뭐 잘못했어? 나 혹시 1이라고 썼니? 땡큐. 여기도 마이너스 1. 그치? 그럼 됐다. 그러면 P라는 친구가 1이면 안 되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P가 1이 돼버리면 여기는 0 돼도 여기는 0이 안 돼버리니까. 그치? 여기 0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P가 1인 거는 왜 안 되지? 이 생각을 했구나. 됐지? 그러면 P는 1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 날리세요. 됐죠? 그래서 이 새끼랑 이 새끼 뭐 해주시면 된다? 연립해주시면 된다. 됐지? 끝. 이해됐죠? 약분해주시거나 나눠주시거나 이러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된 거 같고 이제 우리 얘들아 이거 날리면 안 되는구나. 얘는 날리면 안 되네. 요거 P-1이 여기 0은 아니니까. 그치? 요건 날려주면 안 되니까 그냥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P-1의 제곱이 K분의 1이니까 여기 K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죠? 자꾸 마일인 걸 까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우리 1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쌤 프린트 나왔는지 볼게. 풀고 있어. 십이 번은 생각보다 쉬우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12번 한 사람은 13번 잠깐 풉시다. 12번 쉽지? 다 했어 혹시? 괜찮아? 넘어가도 돼? 그치? 이 정도 괜찮지? 또 이러면 또 fx x 빼기 1과 x 빼기 2 가져야 되고 하나 더 인수 추가해서 x 빼기 a라고 써준 다음에 극한 0에서는 극한 존재하면 안 되니까 인수 하나 0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넘어가도 되죠?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13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2번, 13번. 사실 번호를 잘못 봤어.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13번 풀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아서 핸드폰으로 보면은 글을 정확하게 못 읽거든요. 그래서 13번 풀라고 해야 되는 걸 12번 풀라고 했네요.
4차가 X축과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인수를 저렇게 세 종류로 갖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 저 두 개의 극한식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한 개밖에 없다. 한 개씩밖에 없다. 요 정보가 핵심이에요. 요 정보가 핵심일 것 같고, 얘들아 일단은 너네가 인수 종류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문제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럼 fx는 일단 알파, 베타, 감마에서 x축과 맞나요? 인수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당연히 알겠지만 4차니까 세 지역 중 하나에서는 중근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 일단 그래도 세 종류.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역에서 이 분자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새끼가 언제 0이 됩니까? 그걸 일단 해부터 한번 적어보시죠. 어느 지역에서 인수를 가질 것인가? 그거부터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지. 얘가 0으로 가는 지역이 있을 거고 이 새끼도 0으로 가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얘 0으로 가는 지역도 중요해. 어차피 분모에 이 친구 넣어놓을 거거든. 그리고 얘가 0으로 가는 지역에서 분자가 같이 도와줘야 뭔가 극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분모는 0으로 가는 지역이 세 종류인데, 세 지역인데 실제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딱 한 지역이라는 건 최소 두 지역은 겹쳤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치? 그게 문제의 핵심 조건 아닐까? 자, 1분만 더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힌트 줬어요. f-2x 더하기 6은 언제 x축과 만나는데 어느 지역에서 0이 되는데 그게 핵심이잖아. 그럼 최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역 중 두 개는 겹쳐야 된다 이 소리 아니야? 안 겹쳤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세 지역이어야 되지. 한 지역밖에 없다며. 그럼 두 지역 겹쳐야지. 그치? 응.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문제에서 fx가 x축과 만나는 지역이 세 지역이라 그랬기 때문에 세 지역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근일 수도 있고 여기서 중근일 수도 있고 여기서 중근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지만 근의 종류는 알파, 베타, 감마겠죠. 자, 그러면 f-2x 더하기 6은 언제 0이 되겠어요? 이 새끼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됐을 때 0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x라는 친구는요, 6 빼기 알파 나누기 2 때려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6 빼기 알파 나누기 2, 이게 첫 번째 근. 괜찮아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알파가 되려면, 그치? 이렇게 넘겨주고 마이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베타가 되려면 2분의 6 빼기 베타. 그 다음에 2분의 3 빼기 베타, 6 빼기 감마. 이 세 지역에서 x축과 만나지 않냐고. 혹시 이해돼요? 다 됐죠? 그치? 이 새끼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지역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x축과 만날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파가 작은 놈, 베타가 중간 놈, 감마가 큰 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이 새끼가 가장 큰 놈. 맞아요? 이 새끼가 중간 놈. 이 새끼가 가장
작은 놈 이렇게 잡히겠지?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적을게요. 여기는 2분의 6 빼기 감마. 그 다음에 뭐 이 새끼는 2분의 6 빼기 베타. 그 다음에 이 새끼는 2분의 6 빼기 알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딱 한 지역이라는 건 이 세 지역과 이 세 지역 중 두 개가 서로 어떤 수였다는 소리예요. 같은 수였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같은 수였다는 소리죠.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문제에서 이걸 왜 줬을까요? A, B의 길이가 B, C의 길이보다 더 크다. 이걸 그냥 심심해서 줘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치? 자, 봐봐. 분명히 문제에서 거리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잠깐 비교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제가 엄마야. 베타 빼기 알파라는 지역을 m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쳐볼게요. 거리를 m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감마 빼기 베타라는 친구를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m이 n보다 크다라고 주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근도 한번 잠깐 거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는요, 이 새끼에서 이 새끼 빼줬으니까 2분의 1 n 되는 거 이해되세요? 감마 빼기 베타가 n만큼 차이 나니까 이 새끼에서 이 새끼 빼봐. 그치? 그러면 2분의 1 네모 되는 거 맞지? 2분의 1 m.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분의 1 m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개가 무조건 겹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가 겹칠 수 있겠어? 절대 없죠. 왜? m이 m보다도 크다 그랬거든. 근데 심지어 이건 절반 나눴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 거리일 수 있겠어? 안 되겠죠. 그치? 둘이가 겹쳤다는 거는 어찌됐든 두 녀석 사이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둘이는 겹칠 수가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얘랑 얘도 겹칠 수 있어요? 미친 거죠. 그치? 얘랑 얘가 어떻게 겹쳐요? 자, 얘랑 얘가 겹친다는 건 이게 2분의 1 m이 됐다는 소린데 m이 m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이 새끼 2분의 1 m 될 수 없어요. 제 말 이해돼요? 얘가 이렇게 겹칠 수가 없다고. 당연하잖아. 그치?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이 친구랑 이 친구 못 겹치죠? 그치? 그럼 누구랑 누구랑만 겹칠 수 있어요? n과 2분의 1 m은 겹칠 수 있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왜 m이 m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m을 절반 줄인 게 n 길이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둘이가 겹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랑 너가 같은 놈이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오케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베타라는 친구랑 2분의 6 빼기 베타가 일단 같아야 돼요. 즉 베타는 2분의 6 빼기 베타랑 같아야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2베타는 6 빼기 베타가 되나요? 베타 값은 얼마가 된다? 2다. 일단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2다라는 거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2분의 6 빼기 알파가 감마랑 똑같아야 된다. 이것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 빼기 알파라는 친구가 2감마랑 똑같아야 된다. 이 정도도 일단 써줘야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정보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이 세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은 무조건 중근이 돼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잘 얘기를 해봐. 자,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알파라는 지역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쳐볼게요. 자, 잘 들어. 알파에서 중근 가지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fx가. 그러면 f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여기에서 중근 가지는 거 맞죠? 이 알파라는 친구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fx, 자, 내 말 이해되니? fx가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식이었다면 f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라는 친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넣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2분의 6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두 개 있었다 이 소리잖아. 그치? 왜? 이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근 가지면 여기도 중근 가져요. 그럼 이제 잘 들어.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인 딱 몇 지역이어야 된대? 한 지역이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극한값 존재하겠죠? 둘이 일치하니까. 동일 지역이잖아. 이 새끼 베타에서 0으로 가고 이 새끼도 동일한 숫자잖아요. 동일한 숫자. 베타에서 0으로 가니까 괜찮죠? 인수 하나씩 있는 거라 괜찮죠?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안 겹치는 친구가 누구죠? 여기 안 겹쳤죠?
그치? 그러면 알파라는 지역에서 분모는 0으로 가지만 이 친구는 알파라는 인수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파에서 발산하겠죠? 네, 이해돼? 지금 이 둘이가 같은 수야, 얘들아. 이 둘이가 같아요. 이 둘이가 같은 수야. 얘네 둘은 달라. 이 둘은 다른 수야. 자, 그러면 fx가 0으로 가는 지역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 세 지역 조사해보자고. 자, 분모가 알파로 갈 때, x가 알파라는 지역으로 갈 때 분자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알파에서 불연속이죠? 됐지? 자, 그 다음 베타 볼게요. 베타 지역에서 분모 0으로 가는 거 인수 하나 있죠? 여긴 중근 아니니까. 여기도 중근 아니니까 하나 있죠? 약분해주면 극한값 존재하겠죠? 자, 여기 쪽 볼게요. 감마라는 지역에서 이 새끼 인수 하나 있어요? 맞아요. 이 새끼는 인수 2개 있죠? 여기 두 개가 같은 수니까 여기는 인수 2개 있잖아. 얘가 중근 가지면 여기 중근이어서. 됐지? 그럼 극한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는 거 괜찮죠? 근데 문제는 반대인 지역도 생각을 해야 되죠? 반대인 지역도 생각해 봅시다. 반대 지역. 자, 그러면 반대 지역은 f-2x 더하기 6이 0으로 가는 지역 생각할게요. 여기 생각할게요. 여기. 자, 얘가 여기로 갈 때, 이 친구가 여기로 갈 때 분자는 도와주는 지역이 없죠?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둘은 같은 친구가 아니라서 안 겹치니까 얘는 0으로 안 가는데 얘는 0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지금 발산해요. 맞아?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는요, 얘가 요 지역에서 0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역에서 이 새끼도 0으로 가고 인수개수 하나씩으로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극한이 존재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요, 지금 인수가 2개 있어요. 맞아요? 얘가 인수 2개 있기 때문에 이 새끼도 인수 2개 있다고. 여기 2개 있는데 얘가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인수를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럼 약분을 해봤자 여기서도 다시 극한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극한값이 없는 지역이 한 지역이다라는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중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해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중근을 가지면 이 새끼가 중근을 가져.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새끼는 인수를 2개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지역에서 이 새끼는 도와줄 수가 없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서도 중근 가졌을 때 똑같은 원리로. 그러니까 중근은 어디서 가져야 돼? 베타에서 가져줘야 돼. 여기도 2개 갖고 있고 이 새끼도 2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괜찮다. 그리고 어긋나는 게 하나씩 있으니까 어긋나는 친구들끼리 불연속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베타라는 지역에서도 중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베타에서 중근 가져야 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시기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식이 뭐예요? 여기 베타 빼기 알파라는 친구랑 감마 빼기 베타라는 친구 관계도 알고 있잖아. 그치? 우리 베타 빼기 알파라는 친구가 여기 이만큼의 차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근데 이건 같은 식 나올 것 같다. 아, 같은 식 안 나온다. 여기 2에서 알파 빼준 거, 미안해. 이게 둘이가 같아야 되죠?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네요. 이 둘이가 같았다라고 했었지. 그럼 감마 빼기 베타랑 얘에서 얘 빼준 거 이거 써주시면 요거랑 같은 친구 나오죠? 그럼 뭐 하나를 더 찾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한번 써볼게. 그다음에 아니지. 그치? 얘들아 잘 들어. 미안. n이라는 친구가 2분의 1 m과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그치? n이라는 친구가 2분의 1 m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n이라는 친구는 감마에서 2 빼준 거 맞지? 괜찮아? 아니야. 그래도 똑같은 식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 빼준 게 m이잖아요. 그거에다가 절반 나눠준 거. 즉, 2 빼기 알파에다가 나누기 2 때려준 거. 이거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맞죠? 이해돼요? 근데 이 두 식은 사실 정리해 주시면 얘랑 똑같은 식이라서 사실은 요거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식은 요거랑 그 다음 요거 여기까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이 혹시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만 한번 볼게요. 있네. f-2가 0이네. 있었구나. 아이씨, 미안해 얘들아. 나 사실 당황했어. 왜냐면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찾을 게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방황했는데 문제에서 f-2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보다 왼쪽에 그는 -2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돼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는 8이 되니까 값만은 뭐가 돼줄 수밖에 없어요? 4가 돼줄 수밖에 없겠지. 괜찮죠? 그래서 fx라는 친구 작성이 됐습니다. fx는 x 더하기 2, x 빼기 2라는 인수 2개, x 빼기 4 이렇게 인수 하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a 빼기 b 값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겠죠? 그건 계산 안 하겠습니다. 어디랑 어디에서 불연속인지 알 거 아니야. 그치? 됐죠? 어긋나는 지역일 거 아니에요. fx가 0으로 가는 지역 중에서 이 새끼가 도움 줄 수 없는 지역 알파죠. 그래서 a는 알파가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가 0으로 갈 때 얘가 도와줄 수 없는 지역 여기겠죠. 그래서 2분의 6 마이너스 감마, 이게 b가 되시겠죠. 됐죠? 끝.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문제를 좀 풀기가 좀 애매해서 숙제 먼저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수록돼 있는 극한 문제는 좀 잘 풀려야 13번까지 안정적으로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요 마지막 문제는 좀 킬러이긴 합니다. 21번. 13번에 있기엔 좀 그렇고 21번 아니면 22번에도 올 수 있는 문제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24번까지는) 다 풀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24번까지 풀고 나서 45, 46, 47, 48 네, 이렇게 네모나까지 해서 극한을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종치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아, 보내달라고. 보내주면 돼. 오늘 보내주시면 돼요. 응. 생각보다 지금 조금 극명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꽤 많이 넣어놓고 쉬운 것도 꽤 많이 넣어놔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일단은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줘. 알았지? 쌤 핸드폰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해볼게요. 종치면 나갈게. 미리 나가면 안 돼서. 그러면은 결제를 해야 돼. 그래서 결제하면은 볼 수는 있긴 한데 일단 그거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알았지? 종이 빨리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종이 왜 빨리 안 치네? 아, 그래? 오늘 셰프데이라며 마늘보쌈 나온다는데? 그래서 선생님 지금 기대하고 있어. 근데 나는 목요일 날은 셰프데이 안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왜냐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많이 먹으면 그 다음 수업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배가 꽉 끼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약간 음식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5, 6교시도 또 수업이어가지고. 보통 모의고사 다음날에 셰프데이는. 그래? 그래? 나 몰랐어. 뭐, 그거는 이제 뒤에 5, 6교시 애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 오늘 보쌈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선생님 보쌈 받는 거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태연하게 자기 먹는 거에 집중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쳐, 종이. 그치? 그냥 문제 하나 더 풀걸. 그치? 그러다 시간 초과되면 그거 너무 대참사. 그래? 대참사야? 바로 끝나고 바로 내려가? 순서가 그거야? 저희는 그 바로야? 또 그건 안 되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식사 시간에 방해하는 거. 빨리 가.
조금 돈을 열심히 벌고 고쳐야 될 것 같아. 호스팅 비용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아니, 그 뭐야, 동시 접속자가 막 100명 이상씩 몰리면, 선생님, 왜 나 또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그걸 쓰니까 한 600명 이렇게 쓰는 사이트거든? 그러니까 그게 고장 나가지고는 애새끼가 저기 작동이 안 돼. 아? 아, 맞다. 아예 생각 못했다.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해줄게. 야, 고마워, 승주야. 너 꼭 얘기해줄래? 내가 급해가지고 반수반 개강이 22일까지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걸 까먹었어. 그 수험 특강 그거 그 체크해 주시는 거 같아요. 일단 필수. 근데 다 풀어오는 것도 되지. 그럼요, 네. 너 초대 안 됐어? 알았지. B에 들어가 있어? 알았어, 라운. 15번 그 둘의 개형이 똑같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 케이스 이렇게 3개로 두셔가지고 근데 여기 가로 길이는 다를 수 있어. 왜냐면 T라는, 그러니까 이 X축은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지. 네. T라는 지역에서부터 함수값이 0이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 자체는 X 방향으로 4칸 평행 이동한 게 맞는데 위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렇지. 뭔 소린지 이해됐어? 왜냐면 이렇게만 민 건 아니야. 이렇게 적분 상수 서로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것도 같은? 그래서 그냥 어차피 4칸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안 돼. T가 그러면 0에서 4칸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치? T 플러스 4거나 찍었는데 이게 둘 다 안 맞는 거지. 안 맞아. 왜냐면은 위로도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몰라. X축의 위치는 결정 지어줄 수가 없어. 그렇지.